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의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의 5번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요.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와 그 다음에 글꼴, 그 다음에 외곽선이라는 문제부터 일단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세부 조건이라는 부분도 하나씩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데이터 서식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값 표시, 도형 삽입,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 슬라이드를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제목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계 영화 및 영상산업. 다음 아래쪽에 일단 차트 삽입이라는 단추를 좀 사용을 할게요. 두 번째 있는 단추, 차트 삽입이라는 단추를 사용을 하셔서 눌러주시면 차트의 모양, 선택할 수 있는 차트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가 뜰 텐데요. 맨 밑에 콤보라는 메뉴로 선택을 해달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콤보를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 1번과 계열 2번만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계열 1번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계열 2번만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묶은 세로 막대형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열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 두 번째는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이 꺾은 선형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 2번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얘는 보조축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보조축으로 사용합니다 라는 뜻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열 1번이 아니고 계열 2번이 보조축이기 때문에 보조축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뜰 텐데요.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여기를 보시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목 1번에다가 일단 OTT라고 적혀 있네요. 항목 1번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 입력해 주시고 항목 2번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열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필요할 것 같거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5개의 계열을 입력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리고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숫자만 입력을 먼저 할게요. 숫자만 이렇게 쉼표를 입력을 굳이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입력은 안 하셔도 괜찮고 나중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할게요. 지금 한 칸씩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4번, 5번 여기 항목 3번과 4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줄게요. 4번, 숫자 4번과 5번을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주신 다음에 삭제해 주시면 항목 3번과 4번이 삭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숫자에 쉼표를 넣는 방법은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만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숫자만 다시 한번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 눌러서 맨 아래쪽에 조금 살펴보시면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라는 곳을 가주시면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마무리 하시기 전에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밑에 있는 OTT와 극장이라는 요 글씨가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가 막대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행렬 전환이라는 이 단추를 확인을 해주세요. 행렬 전환을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시험 문제와 동일한 모양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되었다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X.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차근차근 문제에 맞게끔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차트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궁서에 24 굵게, 그리고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차트 제목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차트 제목이 되어 있냐면 세계 영화 및 영상산업 시장 규모라고 차트 제목을 한번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홈으로 올게요. 홈으로 오셔가지고 해당하는 문제에 맞게 궁서 24, 그 다음에 굵게로 바꿔줄게요. 궁서, 그 다음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는 이쪽에 있죠. 자, 궁서 24, 그 다음에 여기 굵게. 그 다음에 여러분 차트 제목에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채우기와 테두리, 그 다음에 그림자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차트를 선택하고 만약에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 서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을 꼭 해주세요. 차트 제목에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 옵션, 자, 채우기에 가셔가지고 채우기는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단색으로 채울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색을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단색 채우기의 색깔은 하얀색. 그리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실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색깔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검은색으로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실선 선택해 주시고 색깔만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림자 효과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효과 부분에 들어가셔서 그림자에 지금 오프셋 왼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미리 설정이라는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오프셋 왼쪽 이쪽에 6번째 바깥쪽에서 6번째 오프셋 왼쪽 그림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요거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은 각각 색깔을 바꿔주세요 라는 문제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차트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영역은 여러분들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자, 차트를 그리고 선택을 해야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는 표시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차트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죠. 더블 클릭, 비어있는 공간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 채우기에 단색을 채울 건데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도 역시 아까 우리 제목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실선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여기 가운데 막대 표시 그리고 또 꺾은 선 그래프 있는 곳에 올려놓고 따닥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다시 바뀔 거예요. 자, 이거는 색깔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 노란색이 이번엔 아니고 하얀색. 색깔만 바꿔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부분은 지금 꺾은 선형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죠. 이미 우리가 만들 때 꺾은 선형으로 만들었고 보조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완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값 표시와 이제 도형 삽입 이런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값 표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값 표시에 지금 2022년 OTT 계열만이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022년에 막대로 표시되어 있는 OTT 부분의 숫자, 데이터를 지금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인데 자, 막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5개 전체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2022년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에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 자, 바깥쪽 끝에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깥쪽 끝에 숫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랑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눈금선, 즉 선이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눈금선을 먼저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선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양쪽에 지금 점이 하나씩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삭제키, 딜리트 삭제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금 데이터 표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 표 부분을 삽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범례, 요거 OTT 극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범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걸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차트 요소 추가해서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표를 일단 두 번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범례 표지 포함해가지고 데이터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조금 여기에 문제 제시된 대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글꼴이 도둠에 16포인트로 바꿔주세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리고 여기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되어 있는 숫자와 아래에 있는 여기 데이터 표 각각 전부 다 여기 문제에 제시된 대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숫자를 먼저 왼쪽에 있는 숫자부터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으로 가겠습니다. 홈으로 가서 홈에 자, 도둠을 찾아볼게요. 도둠 그 다음에 16포인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마찬가지 도둠 16포인트.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표도 이렇게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둠에 16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데이터 레이블 이 부분을 빼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부분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도둠에 16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눈금선의 숫자가 좀 달라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에 보시면 왼쪽 지금 눈금선은 그대로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여기 보조축이거든요. 보조축 부분에 숫자가 지금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오른쪽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숫자가 다른데 오른쪽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 마우스 오른쪽 숫자를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축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축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축 옵션에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얼마인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만. 그 다음에 몇씩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주 단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16만 적어주시고 4만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 최대값과 주 단위 부분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최대값, 주 단위를 문제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눈금선이 밖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부분은 눈금에서 주 눈금이 지금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했다가 바깥쪽 이렇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면 바깥쪽으로 정상적으로 눈금선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지금 스타일과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단위는 USD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도형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도형을 삽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 누르셔서 설명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설명선 부분으로 들어가신 후에 자, 크기를 맞춰주시고 만약 여기 그 뾰족한 화살표 부분이 조금 움직여져 있다면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점을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이동을 이렇게 조금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부분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잖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위쪽에 도형 스타일 부분입니다. 스타일 부분 눌러주시고 스타일 부분 눌러주신 후에 문제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되어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죠. 네 번째 줄에 있는 미세효과 파란색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글씨는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글씨를 입력한 후에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꿔줄게요. 홈에 다시 와야겠죠?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자, 홈 자, 굴림이라는 글씨체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좀 정리를 해주시고 가운데에 지금 글씨가 와 있기 때문에 글씨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위아래로도 지금 가운데 정렬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맞춤이라는 이 부분 이렇게 생긴 단축 누르셔가지고 중간 눌러주시면 차트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글씨 왼쪽 오른쪽 숫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표 그리고 여기 데이터 레이블 부분까지 문제에 제시된 글꼴에 맞춰서 잘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눈금선 부분도 여러분들 숫자 부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축서식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서 최대값과 주 단위를 각각 바꿔달라는 거 문제에 맞게끔. 그 다음에 도형 부분은 스타일 부분 잘 맞춰서 혹시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도형 스타일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변경을 정확하게 문제에 제시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5번 슬라이드 기출문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